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재난정신건강위원회와 뭐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생길 때부터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음,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여러 좀 자발적으로 행동하시는 많은 이제 선배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실 수 있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네.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내향적이고 사실 약간의 대인 기피도 있는데 사실 이 모임만은 정말 너무 좀 좋아하는 모임 집단이라서 네, 젊고 좋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네, 강의의 포문을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요, 네, 감각 움직임을 활용한 안정화 기법, 주로는 이제 신체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작년에 저는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재난 경험자들을 위한 신체 기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했었고,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안정화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짧은 움직임들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트라우마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각성 수준의 조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신체적인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거기에는 뭐 여러 몸의 부위들이 긴장되는 것도 있고, 뭐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뭐 입이 마른다든지, 그다음에 막 숨을 잘 못 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과각성과 같은 신체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좀 각성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처지고 멍해지고 페리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PTSD 환자들을 만나고 특히나 이제 초기 트라우마 경험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신체적인 증상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언론에 배포됐던 뭐 호흡 기법이라든지 버터플라이 허그라든지 그다음에 발을 이용한 그라운딩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아마 여러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워크숍에서 뭐 보이는 거 3개, 들리는 거 3개, 뭐 만질 수 있는 거 3개,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 뭐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라운딩 기법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들었을 텐데요. 그거 이외에 조금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미주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PTSD 치료, 특히나 내담자나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이 힘든지, 뭐 그때의 기억들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좀 적정한 각성 수준 상태에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주는 여러 가지 간단한 작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그 신체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안정화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몇 가지 조금 환자나 내담자의 상태를 좀 고려해야 하고요. 환자의 지금 각성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야 하고요. 과각성 상태인지 혹은 정말 해리처럼 좀 멍해져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실제로 좀 재난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이제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감안해서 좀 안정화 기법을 실수할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나 뵀던 이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발 자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갇히게 되면서 발이 계속 저릿저릿한 느낌들이 좀 지속이 되고 이런 경우에 그 발로 이제 그라운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고려해서 안정화 기법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움직임을 활용해서 우리가 신체 안정화를 이룰 때 몇 가지 요소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이제 중심부가 있죠.
골반이라든지 척추, 이런 몸의 중심부 움직임들을 먼저 쓸 것인지, 혹은 주변부, 예를 들어서 뭐 사지, 다리나 손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되게 인테로셉션이라는 걸 제가 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내부 수용 감각인데, 내 내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기에서 오는 느낌이라든지, 가령 뭐 맥박이라든지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집중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익스테로셉션, 내가 보이는 것 혹은 들리는 것, 촉각으로 느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을 면담하게 될 때 어떤 상태에서 좀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신체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들을 조금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좀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잘 깨어 있으면서 눈앞의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태로 조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안정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트라우마 피해자라든지 가끔 이렇게 트라우마 초기 경험하거나 초기에 오신 분들의 포스처가 어떤지를 한번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주 이건 조금 약간은 과장되어 있지만 되게 조금 이게 많이 좀 자세 포스처 자체가 좀 많이 수그러져 있고, 그리고 막 고개도 이렇게 좀 숙이고 이런 상태에서 되게 애처롭게 과호흡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서 막 가슴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이렇게 좀 컴플레인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환자분하고 대화를 시작한다기보다는, 물론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면담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들이 훨씬 더 얘기하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 어깨 펴시고 뭐 자세도 좀 바르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강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부드럽게 환자 스스로 좀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 몇 가지 조금 환자분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좀 심리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트라우마 직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떨림 반응이라든지 굉장히 좀 멍멍하고 마비된 느낌, 또 굉장히 우리가 스타트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반응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하고 아프다라는 감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려는 신호고,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는 잠시 쉬고 조금 더 작고 부드럽게 좀 움직여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째 좀 적용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대상자들을 만날 때 특히나 진료 시작 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너무 좀 과각경되어서 막 이렇게 좀 떨림들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좀 넋이 나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느냐?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몸의 중심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주변부 움직임으로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령 뭐 되게 좀 손을 막 다달달 떠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리 부상을 입으셔서 다리 쪽 그라운딩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조금 떨림이 좀 덜하고 안정된 몸의 부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상황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 부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 부위부터 먼저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거나 두려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비교적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부위부터 움직여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조금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심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주변부로 옮겨가는 게 좋지만,
이제 대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개는 조금 내 어떤 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 그냥 내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에 연결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정화를 시작할 때 바닥에 닿아 있는 내 몸의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좀 신체적인 방식의 어떤 그라운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움직임을 해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네, 그냥 이걸 조금 실습을 좀 해보는 걸로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요. 네, 의자 바닥에 닿아 있는 그냥 엉덩이를 가만히 한번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양쪽 엉덩이가 이제 무게가 좀 같게 느껴지는지 다르게 느껴지는지 좀 살펴봅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을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뒤로 골반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양 골반에 무게를 균등하게 실어서 한번 앉아봅니다. 네. 그러면 골반 위에는 우리가 척추가 있고 상체를 세우게 되죠. 네. 골반 위에 상체를 부드럽게 세워봅니다. 상체를 앞뒤로 한번 가만히 움직여 보시겠어요? 자, 그러시면서 한번 탐색해 봅니다. 골반 위에 상체를 어디다 놓으면은 흉곽이 조금 넓어지면서 숨이 좀 부드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조금 뭐 잘 안 느껴지시면 상체를 앞으로 좀 숙여보시고 등을 등받이에 기대도 봅니다. 그리고 숨쉬기 편안한 자세를 한번 찾아봅니다. 시선은 어디다 두는 것이 편하실까요? 부드럽고 느리게 호흡해 봅니다. 의자에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약간만 위로 올렸다가 편안한 위치에 내리시고 다시 이제 왼쪽 다리도 약간만 올렸다가 편안한 위치에 내립니다. 번갈아 가면서도 좀 부드럽게 해보실까요? 네. 어느 쪽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고 어느 쪽 다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일까요? 양쪽 손으로 깍지를 껴서 오른 무릎을 이렇게 잡으시고 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발목을 가볍게 움직여 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놓고 천천히 다리를 내리며 발을 바닥에 놓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손으로 깍지를 껴서 왼쪽 무릎을 잡고 왼쪽 다리를 들어서 발목을 가볍게 움직여봅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발을 내려볼까요? 역시 발바닥이 바닥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느껴봅니다. 무릎도 한번 살짝 움직여 보시겠어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이십니다. 양손은 허벅지에 놓고 호흡합니다. 오른손을 들으셔서 왼쪽 가슴에 넓게 펼쳐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어깨가 좀 만져지시겠죠? 네. 그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처음의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처음의 자세로 돌아오시고 뒤로도 한번 보내볼까요? 천천히 어깨를 뒤로 보냈다가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앞으로도 보내봅니다. 밖에 한번 부드럽게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손바닥으로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한번 느껴봅니다. 이제 왼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을 내려놓고, 네, 왼손을 오른쪽 가슴에 올려놓고 어깨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깨를 윗방향으로 가만히 올렸다가
내려놓고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올려놓고 어깨를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고 어깨를 작고 부드럽게 원으로도 한번 그려봅니다. 내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작고 부드럽게 편안한 만큼만 움직입니다. 네. 이제 손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손을 허벅지에 이렇게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셔도 좋아요. 손목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손을 가볍게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내렸다가. 손가락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손바닥을 허벅지 혹은 탁자 위에 놓고 손가락도 한번 움직여 봅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천천히 올렸다가 내립니다. 마치 지문을 찍듯이 차례대로 눌렀다 뗍니다. 마치 좀 피아노 치듯이 되겠죠? 그러면 네. 허벅지로 양쪽 손바닥을 닿게 했다가 뒤집어 손등을 닿게도 해보시고 나에게 편안한 방향을 선택해서 양손을 놓은 다음 충분히 호흡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바닥에 내 몸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 이제 좀 느껴보시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